체나이 삼성전자 공장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인근 여타 글로벌 대기업, 공장 근로자들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각 공장 직원들 사이에선 삼성 파업의 사례를 보며 작당 모의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중년 남성의 눈빛이 반짝이며 말없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으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가난한 나라 네팔의 평범한 국경, 관리소 직원이었던 제가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비말입니다. 네팔과 인도의 국경에 있는 작은 관리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어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분주한 국경에서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여권을 검사하고 입국 서류를 처리하는 단순한 일이었죠. 그러던 2018년 여름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휴게실에서 태블릿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첫 순간이 될 줄은 몰랐죠. 이게 뭐예요? 한국 드라마야. 도깨비라고. 요즘 아시아에서 제일 핫한 드라마래. 화면 속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련된 도시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세련된 패션의 사람들,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죠. 그날 저는 퇴근 후 곧장 인터넷 카페에 가서 도깨비의 1화부터 정주행을 시작했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까지, 특히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죠.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네팔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대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어.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기초 문법을 배우고 드라마를 보면서 발음을 따라했어요. 특히 야간 근무 때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한국어 단어장을 반복해서 암기했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어요. 국경을 오가는 한국 여행객들과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며 실력을 높여갔죠. 동시에 업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힌두어와 영어 실력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 봄,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어요. 입국 심사대의 한 여성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녀의 태블릿에서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죠. 혹시 구름이 피워낸 달빛이라는 드라마인가요? 제가 한국어로 말을 걸자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프리아였고 인도 첸나이의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답니다. 네팔 여행을 왔다가 우연히 저와 마주친 거죠. 어떻게 네팔의 국경관리소에서 한국어를? 정말 신기하네요. 프리아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기업 문화와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야근이 있어도 직원들을 배려하는 문화,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한국에 매료되었답니다. 우리는 매일 퇴근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물론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프리아는 세련되고 지적인 여성이었지만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어요. 프리아는 인도의 고위 카스트 출신이었고 저는 가난한 네팔의 평범한 공무원이었죠. 그녀의 가족들은 우리의 만남을 알게 되자마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딸을 네팔의 가난한 공무원에게 줄 수는 없소. 당신과 딸의 만남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프리아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제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답니다. 한국어, 영어, 힌두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제 능력을 살려 첸나이의 여러 글로벌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수십 번의 거절 끝에 마침내 애플의 협력사 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말 씨의 다국어 능력과 성실성이 저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일하실 수 있나요? 면접관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0년 넘게 일한 국경관리소를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답니다. 첸나이에서의 생활은 험난했어요. 낯선 환경, 새로운 업무,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 하지만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히 한국, 인도, 미국을 오가는 관리자들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입사 2년 만에 중간 관리자로 승진했을 때 프리아의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기업에서 인정받는 저를 보시고 점차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당신의 성실함과 도전 정신이 우리 가문의 가치관과 잘 맞는 것 같구나. 이제 우리 사위가 되어주겠나? 프리아의 아버지께서 결혼을 승낙하시며 하신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우리는 2021년 봄 양가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드라마를 통해 꿈을 키웠고 한국어 공부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았으며
한국의 기업 문화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죠. 한국은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나라를 넘어서 제 인생의 변화를 이끈 특별한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도전 정신과 성실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 감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 저희는 첸나이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내 프리아는 여전히 삼성전자에서 일했고 저는 애플 협력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죠. 서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저희는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르게 프리아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삼성전자에서 큰일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여보, 오늘 우리 회사에서 대규모 파업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는데 놀랍게도 회사가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에서 노사 갈등은 흔한 일이지만 대기업이 직원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프리아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청소 용역으로 일하는 17살 락슈미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락슈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을 청소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김 부장님이 그녀를 발견했답니다.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나요? 네. 동생들 학비를 벌어야 해서요. 김 부장님은 그 자리에서 락슈미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었고 야간 수당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락슈미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였죠. 김 부장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업의 성장은 직원들의 행복과 함께 가야 한다고요. 프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파업 과정에서 보여준 삼성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합리적인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인 관리자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프리아가 말했어요. 직원들의 고충을 진심으로 듣고 해결하려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휴게 시설이 확충되고 식당 메뉴도 다양해졌으며 직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지원도 늘어났답니다. 여보, 당신은 애플에서 이런 변화를 본 적 있나요? 프리아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일하는 곳은 여전히 엄격한 실적 위주의 문화가 지배적이었거든요. 직원들의 복지나 근무 환경 개선은 늘 후순위였죠.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같은 글로벌 기업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특히 락슈미 같은 어린 직원을 배려하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한국 기업의 문화가 이런 거구나.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동경했지만 실제 한국 기업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 건 프리아를 통해서였어요. 직원을 단순한 인력이 아닌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로 여기는 문화가 인상적이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주변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의 젊은 직원들, 청소 노동자들, 경비원들, 그들에게도 각자의 사연과 꿈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얼마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을까요? 특히 락슈미처럼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한 직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들에게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죠. 우리도 변화가 필요해. 저는 조심스럽게 제 팀부터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직원들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그들의 고충을 듣기 시작했죠. 비록 큰 변화를 만들 순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었답니다. 프리아는 매일 저녁 삼성전자의 새로운 변화들을 들려주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생산성도 향상되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회사와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깊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죠. 여보, 한국 기업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한국에 매료된 것처럼 이제는 한국의 기업 문화에 매료되고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까? 직원들의 행복과 회사의 성장이 함께 가는 방법은 없을까?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 같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우리 회사의 변화를 위해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친한 동료 라비를 찾아갔습니다. 라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점심시간에 만난 라비의 얼굴은 유난히 지쳐 보였어요. 야근이 계속되는 데다 둘째가 태어났다고 했죠. 하지만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비말 형,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면 아기는 울고 아내도 지쳐있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라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같은 처지의 직원이 삼성전자였다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차이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죠. 실은 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 우리가 뭔가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 말에 라비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려주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도 한번 시도해볼까요? 다른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른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직원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답니다. 과도한 야근, 휴식 시간 부족, 육아 문제 등 다양한 고충이 쏟아져 나왔죠.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황이 심각했어요. 청소부 아줌마들은 쉬는 시간도 제대로 없이 일했고 경비 아저씨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에어컨 한 대 없는 초소에서 근무하고 계셨죠. 디왈리 축제가 다가오는데 이때가 기회일 것 같아요. 라비가 제안했어요. 물량이 폭증하는 시기라 회사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디왈리는 인도 최대의 명절이에요. 이때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폭증하는 시기라 공장 가동률이 최고조에 달하죠. 우리는 이 시기를 활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비밀리에 모여 요구사항을 정리했어요. 삼성전자의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 회사의 현실에 맞게 조정했죠. 기본적인 임금 인상, 야근 수당 현실화, 육아휴직 제도 도입, 휴게시설 확충,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 너무 과한 거 아닐까요? 누군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삼성전자도 직원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해요. 우리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도 컸어요. 이런 요구를 했다가 해고되면 어쩌지? 회사가 우리를 문제아로 낙인 찍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괴롭혔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디왈리 시즌을 맞아 아이폰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거였죠. 지금이 기회예요. 라비가 말했어요. 회사가 우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해요. 직원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의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비말 형이 대표로 나서주세요. 형은 관리자니까 회사에서도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동료들의 부탁에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해요. 우리는 매일 밤 준비 작업을 이어갔어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문서화하고 각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정리했죠. 특히 회사의 이익과 직원들의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답니다. 행복한 직원이 회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이 문구를 요구안의 첫 페이지에 적었어요. 한국 기업에서 배운 상생의 철학을 담아보고 싶었거든요. 디왈리가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의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기대감은 점점 커져갔고 변화의 씨앗이 싹틀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라비가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프리아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한국 기업에서 배운 것처럼 소통과 존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변화는 언제나 누군가의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저는 그날 밤 우리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경영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자 차츰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직원 복지 향상이 어떻게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했죠. 놀랍게도 첫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인사 담당 이사님이 깊은 관심을 보이셨답니다. 비말 씨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사례를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번 검토해볼 만한 제안들이네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하자 프리아가 깜짝 놀라더군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우리 회사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프리아는 삼성전자의 최근 변화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직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제도, 사내 어린이집 설립 계획, 더욱 유연해진 근무 제도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희망을 가질 수 있었죠. 다음 날부터 인사팀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야근 수당 현실화, 휴게시설 확충, 육아휴직제도 도입, 하나씩 실현 가능성을 따져가며 계획을 세웠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커져갔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비말형, 우리가 해냈네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동료들도 있었죠. 그러나 행복도 잠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디왈리 축제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귀가 찢어질 듯한 화재 경보음이 울렸어요. 무리야, 모두 대피하세요. 공장 3층 화학물질 저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였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설 일부가 크게 손상되었죠. 하필이면 왜 하필 이 시기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장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공장장님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어제 화재로 인한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디왈리 시즌 물량을 맞추려면 모든 직원이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른 공장장님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최근 논의되던 모든 개선안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지금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복지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더구나 공장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직원들을 선동하고 회사의 존립을 위협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동정의 눈길로, 또 누군가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비말 씨, 제 책상 좀 정리해주세요. 인사팀에서 온 통보였어요. 저는 한 달간 정직 처분을 받았고 팀장 직책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되었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프리아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여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프리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회사도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변화를 이룰 수 있었죠. 하지만 난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죠.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프리아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실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처음에는 큰 위기를 겪었대요. 하지만 그 위기를 직원들과 함께 극복하면서 더 강한 신뢰가 쌓였다고 해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까? 문득 락슈미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라비의 지친 얼굴, 청소부 아주머니들의 한숨 소리도 생각났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보자고. 직원들과 회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화재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저는 더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란 걸요. 정직 처분 이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팀장 직함을 내려놓고 일반 사원으로 돌아가니 마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감봉으로 인해 월급도 크게 줄었고 더 이상 주요 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게 되었답니다. 비말 씨, 이제 모든 업무 보고는 새로운 팀장님께 하시면 됩니다. 인사팀의 통보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끌던 팀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졌고 저는 구석진 자리에서 단순 업무만 처리하게 되었죠.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더욱 엄격한 근무 규정이 도입되었고 CCTV가 증설되었으며 직원들의 사적인 대화마저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아내 프리아를 통해 전해 듣는 삼성전자의 소식은 정반대였어요. 여보, 우리 회사가 또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래요. 우수 직원들을 한국 본사로 보내서 연수도 받고 기술도 배우게 한대요. 프리아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지난번 파업 때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의 본사 임원들이 직접 찾아와서 직원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대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같은 글로벌 기업인데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니. 삼성전자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직원들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통제와 감시로 직원들을 옥죄고 있었으니까요. 삼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에요. 한국의 기업 문화가 이런 거구나 싶어요. 프리아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체나이 공장은 이제 인도 최고의 직장으로 손꼽히게 되었다고 해요. 직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졌고 이직률도 크게 낮아졌답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IT 교육센터도 설립하고 지역 학교들과 산학 협력도 추진한대요. 이게 바로 한국 기업의 저력인가 봐요. 반면 우리 회사의 상황은 점점 더 경직되어 갔어요. 야근은 일상이 되었고 휴일도 반납해야 했죠.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웃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비말 씨, 앞으로는 개인적인 모임이나 대화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한 팀장의 경고는 마치 차가운 칼날 같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저 일만 하는 기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여보, 안타깝네요. 우리 회사의 한국 임원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배려하는 거죠. 프리아의 말을 들으며
저는 두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어요. 한쪽은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며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통제와 감시로 직원들의 열정을 죽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빈곤과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런 기업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 존중, 상생의 철학, 끊임없는 혁신.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의 DNA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답니다. 정직 처분 이후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말 그대로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매일 아침 조용히 출근해서 주어진 업무만 묵묵히 처리하고 저녁이 되면 그렇게 조용히 퇴근했답니다. 비말 씨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제 정신 차리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새로운 팀장님의 말씀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어요. 겉으로는 제가 적응한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매일 밤 깊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여보, 당신을 보면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 같아요. 집에서 프리아는 늘 저를 걱정했어요. 퇴근 후면 삼성전자의 새로운 변화들을 이야기해주며 저를 위로했죠.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가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미래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대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영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프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투쟁이 아닌 점진적인 과정이어야 한다는 걸요.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기업은 아니었대요.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해온 결과라고 해요. 그러고 보니 한국의 발전 과정도 그러했죠. 하룻밤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간 결과였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회사 로비에서 삼성전자 체나이 공장의 전경이 실린 경제 잡지를 보게 되었어요.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새로운 표준 삼성전자의 상생 경영.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두 회사의 경영 철학 차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한쪽은 직원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반면 다른 한쪽은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보고 있었죠. 비말 씨,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인사팀 이사님이 다가오셨어요. 최근 삼성전자의 성공 사례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에 제안했던 것들, 어쩌면 우리가 너무 급하게 판단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사님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답니다.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당신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이 이야기를 들은 프리아가 말했어요. 여보, 이게 바로 기회예요. 한국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식의 소통과 존중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이제 당신이 그 다리를 놓을 차례예요.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정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았죠. 지금 저는 매주 한 번씩 인사팀과 만나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급진적인 변화 대신 단계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죠. 프리아는 삼성전자의 성공 사례를 자세히 공유해주며 저를 돕고 있답니다. 한국 기업의 힘은 바로 이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려 노력하는 마음. 프리아의 말처럼 이제 저는 희망을 봅니다. 비록 더디겠지만 우리도 언젠가 삼성전자처럼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 책상 한켠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답니다. 위대한 변화는 작은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된다. 한국에서 배운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결국 성공이란 혼자만의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이뤄가는 것임을 이제는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인도 애플 공장에서 근무 중인 비말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